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매우 혼란하죠. 네, 저도 하반기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정확하게 못 잡겠습니다. 정말 제가 시장 전망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댓글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하반기 테크 시장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변동성 확대입니다. 변동성 확대 그러면 이제 무조건 빠지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위로 튈 수도 있어요. 네, 굉장히 튈 수도 있는 거고. 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관세에서 관심이 이제 점점 트럼프의 감세로 무게 중심이 오고 있는데 여기서 약간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게 결국 연준의 스탠스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연준이 어쨌든 지금 이 관세와 감세에 대한 거는 결국 달러 자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들이죠. 네. 감세를 하려면 또 이제 국채를 또 엄청나게 발행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결국 그러면 연준이 이 달러 자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를 신뢰 회복에 대해서 좀 힘을 써줄 거냐, 얼마나 써줄 거냐,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모든 게 대혼란이 결국 이제 환율도 결국 트럼프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지금 예전에 우리가 일본을 그로기 상태로 몰아넣었던 게 그게 플라자 합의잖아요. 일본의 엔화 가치를 거의 2배로 갑자기 절상을 시켜버려가지고 이제 일본에 엄청난 버블을 일으켜서 결국 잃어버린 20년을 만든 플라자 합의. 결국 지금 뭐 플라자 합의 정도는 아니지만 마러라고 합의. 트럼프가 항상 이제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자기의 마러라고 리조트에다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상대국 통화에 대한 환율 절상을 요구하고 있죠. 환율 절상을 요구하는 이유는 미국 제품을 많이 사라. 네. 그래서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 지금 뭐 감세를 하면 재정 적자를 줄이기는 쉽지 않고 결국 관세 수입하고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라는 게 이제 트럼프의 생각인데, 자,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어요, 여러분. 결국 그러면 감세를 하려면 뭡니까? 결국 또 의회의 인준이 필요하죠. 그리고 지금 부채 한도 협상이 또 7월에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아마 여기서 뭐 디폴트를 내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3개월 유예를 시켜서 거의 9월쯤에 또 요거를 내년 예산안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일괄로 패키지를 민주당이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지금 정치 일정 시즌에 따라서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는 또 6월 3일 조기 대선이 있고요. 여기에 또 이제 새 정부가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또 변수가 있을 거고, 결국 이 새 정부는 결국 이 트럼프라는 사람하고의 지금 관세 협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두들겨 맞은 게 25%거든요. 어쨌든 유예를 받았지만 요거 어떻게 깎아야 되겠어요? 네, 잘 깎아야 되는데 요거에 따라서 또 하반기 시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막 제가 죄송하게 막 주저리 썼는데 잘 모르겠다. 자, 여러분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잘 모를 때는 항상 대응을 해야 됩니다. 대응.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6월까지는 시장을 저는 한국, 미국 다 좋게 봅니다. 상반기까지는 좋게 보고 저는 짧고 강한 반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7월부터는 리스크 관리하자. 네. 그래서 한 연말쯤에 다시 담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이따가 들었는데 결국 네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패스하셔도 되고요. 네, 어쨌든 굉장히 지금은 시장 난이도가 높다. 어설프게 덤비다가 코피 터지는 장이다. 하반기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제 경제의 헤게모니 시대가 가고 정치, 지정학의 헤게모니 시대가 왔죠. 자, 이럴 때는 약간 불가피하게 썰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는 여기서 딱 떨어지거든요. 숫자 가지고 떨어지는데 지정학이나 정치는 딱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해석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건데, 자, 일단 지금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데요. 민주당하고 오픈AI가 미팅을 했어요. 어제. 오늘 날짜는 5월 27일인데 어제 5월 26일에
미팅을 했더라고요. 요거 민주당의 이제 선대위에서 디지털 정책 요쪽을 이제 총괄하시는 분하고 오픈 AI는 샘 올트먼이 온 건 아니고 CSO가 오셨어요. 제이슨 권이라는 분인데 한국계더라고요. 요 분이 샘 올트먼의 오른팔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CSO면 중요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자, 여기서 먼저 요청을 했다라는 거죠. 민주당 쪽에.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여기가 제일 당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 왜 굳이 선거 기간에 제일 유력한 선거 캠프에다가 미팅을 하자고 했을까? 예전에 이거는 그때는 좀 안 좋은 일이긴 했지만 우리 IMF 외환위기 때 그때 IMF 외환위기 때 IMF가 DJ 정부가 될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미팅을 요청을 했었죠. 그래서 기존의 YS 정부 때 그때 이제 이미 뭐 이건 터졌으니까 외환 리스크가 터졌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합의를 했어요. 미국이 원하는 IMF라고 하지만 사실상 뭐 여기 대주주가 미국이니까 미국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구조조정 요청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할 그게 있니? 라고 했고 이제 결국 여기서 받아들였죠. 그때는 사실 좀 안 좋은 일 가지고 했지만 지금은 어쨌든 미국이 AI 혁명에서 주도권을 강하게 그립을 지는 구간이잖아요. 근데 그동안의 미국을 보면 미국의 어쨌든 미국이 AI 기술에서는 지금 톱이잖아요. 네, 기술 면에서는 압도적인 거는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압도적인 기술이 자꾸 해서 이제 그동안은 우리가 초격차를 통해서 니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게 만들 거야 라고 했는데 중국의 추격이 굉장히 빠른 거죠. 중국의 추격이 빠르고 그리고 중국은 자꾸 오픈소스 전략을 해서 자꾸 생태계를 막 이렇게 미국에 반하는 그림으로 자꾸 이제 생태계를 펼치니까 신경 쓰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동안에는 우리 거를 쓸 수밖에 없을 거다. 이제 풀 전략, 당겨오게 하는 이런 전략을 했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푸시 전략을 합니다. 그게 저는 스타게이트라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해요. 스타게이트라는 프로젝트는 트럼프 임기 초반 때 만들었던 4년 동안에 5천억 달러를 투자해서 이걸 가지고 미국의 AI 인프라를 구축해서 세계 최고의 AI 기술을 확보하겠다. 여기에는 팀 아메리카가 또 들어가죠. 여기 뭐 정말 엔비디아부터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엔비디아 다 들어가죠. 뭐 한다는 여기 뭐 소프트뱅크도 들어가고요. 자, 한다는 팀 아메리카가 다 들어가고 물론 소프트뱅크는 팀 아메리카는 아니지만 거의 뭐 미국에 가까운 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글로벌 확장판으로 해서 이번에 이제 중동에다가 팔겠다. 중동은 돈은 있는데 근데 기술이 없죠. 인력도 없죠. 그리고 이걸 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없죠. 하드웨어도 없죠. 돈밖에 없어요, 얘들은. 데이터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들한테 우리가 SOC처럼 시스템 온 칩 말고 사회 간접 자본, 네. 사회 간접 자본을 우리가 AI 인프라 꾸려줄게 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서 또 중요한 시장이 있죠. 일본하고, 한국하고, EU하고, 인도하고, 자, 이쪽은 중요한 시장이잖아요. 이쪽에 이제 약간 중국하고 막 기술적으로 막 교류해서 붙으면 안 되죠. 여기서 이제 한국을 컨택한 거죠. 왜? 민주당에서 100조 원의 재정을 써서 AI 인프라를 투자하겠다. 이게 이제 소버린 AI를 우리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걸 유심히 보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술 독립을 한다는 거는 뭐 좋지만 혹시나 이제 중국하고 기술 교류를 하거나 뭐 그럴 가능성은 낮긴 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미국의 어떻게 보면 영향력에서 조금 이제 이런 것들이 약해질 수 있다. 여러 개에 대해서 좀 미리 단도를 치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오픈 AI가 민주당의 새 정부에 요청하는 것들은 결국 우리의 스타게이트 글로벌 확장판을 쓰면 이걸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협력합시다 라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새 정부 입장에서도 이게 또 속도를 낼 수가 있죠. 지금은 AI라는 게 속도전인데 자 그러면 매우 이상적이고 좋아 보이죠? 자, 매우 이상적인 한국형 스타게이트 한미 협력
이름 되게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항상 뭡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네. 자, 그러면 미국의 기술, AI 기술에 의존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우리가 지금 F-35 같은 것들을 살 때, 예전에 F-16 같은 것들. 자, 우리 보통 사는 게 값인데 파는 놈이 값이죠. 팔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걸 업데이트 해야 됩니다.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자, 여기서 이게 뭐 기기 판 가격보다 더 막 엄청나게 눈탱이 치기도 하죠. 네, 이거 어떻게 돼요? 최신 장비로 굴리려면 똑같이 돈 줘야 됩니다. 네, 여기서 미국은 엄청난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 미국 기술에 의존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처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 중동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그 사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최대한 한국 기술을 포함시키게 되죠. 포함. 우리도 참여하게 해달라. 우리 기업들도 참여하게 해달라. 우리가 방산 국산화에 어떻게 보면 그 성공 전략이 여기에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뭐 새 정부가 이거를 오픈 AI가 내민 손을 잡을지 아니면 정중하게 거절할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의 최대한 이제 협력을 요청할 것 같고 결국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삼성 파운드리의 역할일 것 같아요. 결국 그 AI 가속기라는 거 GPU하고 NPU 같은 ASIC들 GPU는 우리가 안 되지만 어쨌든 ASIC은 상당 부분 우리 필요해서 AI나 리벨리온 같은 회사들이 있죠. 네, 리벨리온. 자, 이런 회사들 추론용 칩으로 좀 많이 끼워주고, 네, 삼성 파운드리 좀 써주고, 그리고 결국 이제 네이버 같은 회사들이 또, 그러면 사실 오픈 AI로 손을 잡으면 당초 우리가 기대했던 네이버나 LG CNS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좀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래도 손을 잡든 안 잡든 수혜를 보는 쪽은 제가 보기에는 AI 소프트웨어 쪽인 것 같아요. 결국 데이터죠. 여기서 저는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금융 데이터인 쿠콘 그리고 ERP 쪽에 더존비존 같은 회사들은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요게 뭐 하드웨어 쪽에서 낙수 효과는 이제 KINX 서진 시스템 같은 ESS 쪽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삼성 파운드리의 역할이 커진다 그러면 여기서 뭐 DSP 쪽에서는 가온칩스, 테스트 소켓에서는 리노공업 같은 회사들. 네, 오늘 글자가 잘 안 써지네요. 악필이라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회사들을 좀 관심 가지고 볼만하다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이게 뭐 방대한 썰들과 네, 저의 개인적인 해석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워낙 혼돈의 시대이니까요. 어쨌든 이제 다음 주가 대선이네요. 네, 여러분들 투표 꼭 하시고요. 네, 대한민국 미래에 꼭 투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하반기에 더 좋은 희망을 또 생각해 보면서 또 긍정적인 다소 좀 낙관적인 항상 그런 전망으로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